김민재 선수가 정말 극찬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어제 토리노의 유리치 감독이 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나브리아가 못한 거, 오늘 경기 잘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이제 질문에 우리 공격수가 못한 게 아니라 김민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김민재를 만나는 공격수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극찬을 했죠? 상대팀 감독이. 그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 매우 뛰어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김민재 선수가 잘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동료 선수들을 너무나 잘 만났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 올라가서 상대를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김민재 선수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압박하고 볼 빼앗은 다음에 자기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플레이가 되는 게 옆에 있는 라흐마니, 또 디로렌초, 혹은 뭐 마리오 후이나 올리베라, 자기 앞에 있는 로보트카, 요런 선수들이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그 뒷공간을 정말 잘 커버해줍니다. 그래서 이 김민재 선수의 올라가서 하는 과감한 수비가 돋보일 수 있는 선수 구성인 거죠. 그리고 팀의 조직력인 거고.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들을 보시면요,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이 장면이 이제 어제 나폴리 경기를 분석할 때 많은 해외 매체에서 다루는 장면이거든요. 어떤 장면이었냐? 토리노의 공격수들이 볼을 받는 순간 뒤로 약간 물러나는 장면이었는데, 이때 토리노의 공격수가 볼을 받는 상황인데 여기서 김민재가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압박을 하러 올라오니까 순간적으로 뒤로 패스가 흘렀어요. 그런데 뒤로 패스가 흐르는 순간 김민재가 올라간 김에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선수가 측면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김민재가 계속 압박을 하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이 패스를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중앙 수비수가 올라오면 당연히 수비 라인에 공백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김민재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공간을 로보트카가 눈치를 보다가 김민재가 올라가서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도록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측면까지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달려나가죠? 근데 이 장면도 보세요. 김민재가 올라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로보트카가 내려가서 포백을 만들고 있어요. 4명의 선수가.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라흐마니가 반대편으로 움직여서 김민재 자리에 있다는 거죠. 왜 김민재 자리에 있느냐? 라흐마니도 양발잡이입니다. 그래서 나폴리 경기를 보면 김민재가 뛰어 올라갔을 때 라흐마니도 양발이니까 왼쪽으로 움직여서 김민재의 자리를 커버해주고, 그리고 김민재가 다시 내려왔을 때 라흐마니가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 자리가 바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서로 양발을 써서 서로 스위칭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스위칭을 하고 서로의 뒷공간을 자연스럽게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라흐마니가 김민재의 자리를 커버하고 로보트카가 라흐마니 자리로 내려와서 포백을 만들고 있죠. 이런 커버 능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김민재가 올라가서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이제 김민재는 수비수가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수비 라인에 공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 보시면 김민재가 마음껏 압박을 하면서 상대의 공격수를 막아 세우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나폴리의 압박을 받으면서 나폴리가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에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요, 이 장면도 보세요. 김민재 선수가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압박을 하고 있죠. 이게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상대 공격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김민재가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볼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 근데 여기서 토리노의 패스가 약간 미스가 났어요. 정면으로 안 가고 약간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역방향으로 흘렀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측면으로 약간 쏠려 있을 때 라흐마니가 빠르게 이 공간으로 달려나와서 토리노의 패스를 라흐마니가 끊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낼 때 김민재의 움직임은 어떠냐? 김민재가
라흐마니가 왼쪽으로 나오니까 김민재가 반대편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라흐마니가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커버해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김민재도 편안하게 전방 압박을 하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장면 볼까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리의 수비를 보면 김민재의 움직임도 칭찬해야 되지만 김민재를 도와주는 선수의 움직임도 정말 칭찬할 만해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순간적으로 올리베라가 올라가 있으니까 왼쪽 측면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토리노가 패스를 넣어주고 선수 한 명이 공간으로 달려나가죠. 그래서 김민재가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이 공간을 커버하러. 그런데 김민재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니까 로보트카가 또다시 김민재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자신이 내려와서 김민재 대신에 중앙 수비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볼을 끊어냈을 때 로보트카가 내려가서 수비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나폴리의 포백 라인이 오른쪽에 디로렌초, 중앙 수비수가 웨스티고르랑 로보트카, 왼쪽 수비수가 김민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로보트카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민재가 뚫리면 로보트카가 김민재의 공간을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장면이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보세요. 토리노의 공격수가 빈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스로인이 공격수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으로 토리노가 좋은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김민재가 이것을 보고 전방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김민재가 뛰어 올라가니까 뛰어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로보트카의 움직임을 보세요. 로보트카가 김민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열심히 내려가주고 있습니다. 요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장면 보면 김민재가 올라가서 볼을 끊어낼 때 로보트카가 내려가서 중앙 수비수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유기적인 수비가 가능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정말 편안하게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가 있고 공격적인 수비를 편안하게 하니까 김민재의 플레이가 더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김민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라흐마니, 로보트카, 마리오 후이, 올리베라, 또 디로렌초 이런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김민재 선수도 지금 나폴리라는 팀에 너무나 잘 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술판으로 보여드리면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공격수가 위에 있을 때 올라가서 수비를 하면 라흐마니가 내려와서 김민재를 커버해주고 로보트카가 라흐마니 자리로 들어가서 포백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라흐마니가 이 뒷공간을 커버를 해주면 라흐마니가 커버를 하면서 김민재의 공간을 막고 있을 때 김민재가 라흐마니 자리로 다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두 선수의 스위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라흐마니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면 김민재가 돌아오지 못할 때 디로렌초가 올라가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가서 3백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뒷공간에서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의 대비책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김민재가 편안하게 올라가서 뭐 드리블도 하고 슈팅도 때려보고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고 미드필더도 압박하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스팔레티 감독이 토리노전이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죠. 김민재의 이런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들, 내가 감독직을 한 다음에 처음 보는 플레이들이 많다. 정말 특별한 선수다.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빛날 수 있는 이유가 이 나폴리의 유기적인 수비 조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없으면 이런 김민재 선수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압박하는 수비를 못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김민재 선수도 이 뒤에 있는 마리오 후이, 올리베라, 라흐마니, 디로렌초, 로보트카 이런 선수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나폴리에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다. 궁합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김민재 선수가 정말 이 팀을 잘 찾아간 것 같아요. 자기가 빛날 수 있는 팀, 그리고 자신의 플레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팀,
요런 팀으로 정말 잘 갔고, 스팔레티 감독을 칭찬할 수 있는 건 이런 유기적인 플레이를 팀원 전체에 잘 공유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올라갈 때 이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로보트카가 내려가기도 하고, 디로렌초가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라흐마니가 김민재의 공간을 커버하기도 하고, 김민재가 라흐마니가 뒤로 오면 자신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감독이 세세한 장면까지 다 정해줄 수는 없거든요. 뭐 누가 올라갈 때 누구는 내려가고, 뭐 누가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누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걸 정해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건 선수들한테 올라갔을 때 공간을 커버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라, 이런 것들을 모든 선수에게 잘 주입을 시켜놔서 정말 기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나폴리가 유기적인 수비를 하고 있다. 스팔레티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이 개인적인 역량, 그리고 이 김민재 옆에 있는 수비수들의 개인적인 역량, 선수단 전체의 조직력,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번 시즌 김민재의 월드 클래스라고 불릴 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